네, 세 번째 인물은 위니 프레드 워드입니다. 이 위니 프레드 워드는 미국 사람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존슨이나 쿡은 영국 사람입니다. 위니 프레드 워드 마찬가지로 교사이고 제가 위니 프레드 워드는 이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교육 연극의 한 종류인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교육 연극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 연극의 한 종류라고 했죠. 이 창의적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위니 프레드 워드입니다. 영국은 교실 드라마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듀이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교육 운동이 계속되면서 교실 드라마의 기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교사들에 의해서 교실 안으로 드라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드라마의 중요성을 생각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실 드라마를 진행을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보주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교육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교실 드라마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미국의 위니프레드 워드는 무대 공연을 위한 리허설 과정과는 차별화된 연극 만들기의 과정을 정립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연극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연극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결과물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잘 올려서 관객들에게 발표하는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부터 워드는 그녀의 방법론을 창의적인 드라마, 즉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명명하고 그 개념과 방법론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만들기가 아이들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술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 4세, 5세 아이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얌전히 걷는 그런 시간보다는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또 심박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뛰어다니는 게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그 나이대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인 거죠.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 먹는 공간에서 왜 이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 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냥 교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꼼짝 움직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로 이동을 갑작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을 책상 의자에 앉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 만들기는 창의적인 드라마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모든 종류의 즉흥 드라마, 연극적 놀이, 이야기 극화, 즉석 무언극, 그림자극과 인형극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위니프레드 워드는 연극 만들기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창의적인 드라마,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극 만들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우리가 이제 연극 놀이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도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즉흥극, 또 상황극, 이야기 스토리텔링에서 극화시키는 것,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하는 무언극, 그림자극, 인형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만들기는 비형식적인 드라마 활동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어, 꼭 그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형식
적인 드라마 활동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드는 그 과정, 그래서 만드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며 기존의 텍스트 혹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나 단편적인 사실, 사진, 그리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등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연극 실습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극을 만들 때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상황극을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또 속담을 가지고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또 완전히 창작을 스토리텔링으로 창작을 해서 뭐 여석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고 내가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창작을 해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극화 과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안에서의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뭐 5명이 한 모둠이라면 이 5명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각자 또 어떠한 인물들을 맡아서 그 인물들을 표현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연극 만들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니프레드 워드는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나이에 적합한 연극 만들기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이에 맞는 연극 만들기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5세에서 7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감각 놀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아이들이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뭐 두부를 만져본다든지 딸기를 만져본다든지 뭐 밀가루 이런 식으로 촉감 감각 그 놀이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 또는 소리들 또는 뭐 냄새 이런 것들의 어떤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8세에서 10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감각 인식과 신체 움직임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대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움직임의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말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 때에 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말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플러스 좀 더 신체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 어, 내가 어떤 인물이 되었을 때 그 인물로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때 이 음악의 어떤 느낌에 맞추어서 그냥 뭐 자유롭게 움직여 봤잖아요. 그래서 뭐 포카리 스웨트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들었을 때 내 느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몸짓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007 음악이 나왔을 때 또 듣고 나의 느낌대로 그냥 바로 움직임을 가져가 보는 이러한 신체 움직임을 좀 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추상적인 움직임도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우리가 했던 뭐 속담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 해서 5사람이 하나의 속담을 말하지 않고 무언극으로 그냥 같이 협업하여서 이 몸의 어떤 움직임으로 이 속담을 표현해보는 뭐 아니면 동물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이러한 신체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10살 전후로는 인물화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가지고 어떤 이제 극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좀 더 그 인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파악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세에서 13세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몸짓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상황과 몸짓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본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극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이 시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프레드 워드는 문학 작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학 작품,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만들기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놀이와 연극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유분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가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이후에 이제 교사가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뭐 연극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화를 시킬 때 어떤 부분을 해볼까? 그것 또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 앞부분, 초반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결말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유를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어디서부터 진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장면의 구성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장면을 기존의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점 인물을 두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당연히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의 시점이 아니라 왕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장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장면 뒤에 따라오는 기존의 이야기의 장면들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뒤에는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내용에 나오는 바로 뒷장면보다는 다른 장면을 가지고 와서 붙여 본다든지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장면 만들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말 부분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꼭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동화의 내용을 한다면 마지막 결말 부분만 바꾸어서 연극의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활용은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연극 만들기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가지의 생각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해주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의 몰입과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이라는 결과물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그 전공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연습은 너무 힘들다. 연습하기 싫다. 이런 얘기. 그런데 공연은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공연에서 뭔가 내가 무대에 올라서 가진 어떤 성취감, 그리고 관객들이 나를 향해서 뭐 박수 쳐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전율,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는 싶지만 그 과정은 너무 힘들다. 그 연습 과정은 너무 싫어. 이런 전공생들 많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즐겁게 하고 그 과정이 즐거워야 내가 그 안에서 충분히 몰입하고 충분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교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 교육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전공생을 만들고자 하는 연극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겁게 학생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없애고 학생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극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연극 만들기 방식을 실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굳이 대본을 써서 장면 만들기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본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학생들이 나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도 제가 대본을 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본을 쓰면 부작용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본을 쓰고 그 다음에 상황극을 발표해 보면 그 전에 대본을 안 써도 잘 했던 것들을 대본을 씀으로써 더 매여서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만약에 대본을 제가 쓰게 했다면 더 어렵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본을 씀으로써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사를 자꾸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대사가 달라져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어두게 되고 상대가 어떻게 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또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실습 때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본을 쓰고 극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그 만들기 과정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진행이 좋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일수록 대본을 쓰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연극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진행 또 또 어떤 결과물을 또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또 그런 공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으나 또 6학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본을 직접 써봄으로써 이 희곡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극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냥 그 안에서 상황극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대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과정 중심의 연극 만들기 방식을 위니프레드 워드는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위니프레드 워드는 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드라마 전문가라는 역할로 명명하고 이 역할의 어떤 개념과 그 역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는 연출가와 구별되는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어떤 뭐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또 공연을 만드는 연출가도 아닌 드라마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코칭 기법을 활용해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사이드 코칭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옆에서 이제 코칭을 해 주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길로 잘 가게끔 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극 전문가들은 안내자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알려주고 어떠한 길로 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되 옆에서 보면서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안내를 해주고 또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의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이 교사의 역할이 안내자의 역할로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교사가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드라마 밖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참가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교사의 역할과 또 DI, 또 과정 드라마에서의 교사의 역할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DI나 과정 드라마에서는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그 극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TIR로서 Teacher in Role, 그래서 교사가 역할을 입음으로써 그 극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학생들과 그 안으로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교사의 역할의 한 부분이었다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에서는 직접 그 교사가 역할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그 드라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교사는 밖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마 전문가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프레드 워드 이후에 창의적인 드라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육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교육 연극계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 역시 연극 만들기의 안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진행할 때는 이 교사들이 연극 만들기의 안내자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사이드 코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확산은 1940년대 피터 슬레이드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또 피터 슬레이드라는 교육 연극계에 한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니프레드 워드의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피터 슬레이드입니다. 이 피터 슬레이드는 프리랜서 배우이기도 했고요. 또 연출가이며 극작가, 라디오 방송 작가 및 진행자였습니다. 이 피터 슬레이드의 가장 다른 교사들과 이 피터 슬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아동 드라마를 예술로서 인식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예술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이 피터 슬레이드는 영국 최초로 연극 고문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1932년에 이 피터 슬레이드는 첫 번째 극단인 더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관련된 연극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이 아동극을 하는 극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는 어린이들의 드라마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공연이라는 구조를 넘어서는 연극 경험을 탄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어린이들과도 연극 작업을 하면서 드라마를 통한 치유와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슬레이드는 이 아동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도 연극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 치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자발성의 경험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1968년에 자전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 놀이들을 소개하면서 그 시기에 맞는 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놀이를 교실 드라마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슬레이드도 이 놀이에 굉장히 중요함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은 아동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더 나아가서 성인기에도 이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성인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극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그러한 놀이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 놀이를 아이들처럼 정말 즐겁게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극 놀이 실습을 하다 보면은 그 놀이를 초등학생들한테 진짜 진행을 했던 놀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사실 이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연습, 대본 연습, 연기 훈련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이들의 놀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형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위한 연습, 뭐 연기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 과정 그리고 놀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듣는 친구들은 제가 설명을 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교육 연극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우리 그 공연 프로덕션 하듯이 대본 선정하고 리딩하고 오디션 봐서 배우를 역할을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뭐 리딩 블로킹 뭐 그래서 뭐 제작해서 공연까지 이러한 공연을 올리는 프로덕션의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그것들을 이제 애초에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이제 요즘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 점검하는데 그렇게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연극과 어울리지 않는 지금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교육 연극이 그렇게 어떤 연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연기를 잘하고 공연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어떤 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그 놀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피터 슬레이드도 놀이 자체가 하나의 예술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이 드라마 전문가를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술가인 어린이들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리더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물론 연기를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공연 연습을 배우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사나 드라마 전문가는 그것들을 그 표현들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관찰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극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교사는 그 각각의 아이들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잘 표출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 교사의 역할로서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극적 체험을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연기와 연극 만들기의 속성을 품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동극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극적 체험을 어떤 제공받는 수동적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동들이 그냥 공연을 보고 물론 그 안에서 또 느끼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신념은 아동 드라마라는 개념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아동들이 스스로 그 극을 완성시키고 그 극 안에서 어떤 인물들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동 드라마라고 합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필요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자전적 저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놀이라는 것을 이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개인적인 놀이, 그리고 투사된 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놀이는 말 그대로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놀이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공놀이, 육상 경기, 춤, 자전거 타기, 수영, 싸움, 산에 오르기, 이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나의 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개인적인 놀이에 포함됩니다. 온 몸과 전 존재 혹은 온전한 자아가 사용되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달리기 같은 경우에 내가 온 몸 그리고 전 존재 그리고 내가 그 달리는 어떤 행위 속에서 뭐 생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놀이에는 움직임과 인물 만들기 작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의 놀이들이 곧 연기의 여러 형식으로 발전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몸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고 또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나의 이 몸, 그리고 나의 정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임무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개인의 놀이들이 연기의 여러 형식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놀이와 관련된 행위들을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 A, acting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연기는 소문자를 써서 소문자 A, act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놀이와 관련해서 이 인물들의 어떤 연기들을 해 나가는 것은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놀이와 관련되지 않고 그냥 연기를 하는 것은 소문자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터 슬레이드가 이야기하는 투사된 놀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을 투사된 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술,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든지 악기 연주, 낚시, 비폭력적 게임, 독서, 글쓰기, 관찰, 인내, 집중, 통치, 인형놀이, 모형 무대 만들기, 연극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놀이들을 투사된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적 투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 전체를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몰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글을 쓸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글 속에 투사되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글을 쓸 때에는 뭐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정신적인 몰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극 만들기 역시 대문자 플레이 프로덕션, P를 대문자로 써서 표기를 하면서 관습적인 제작 위주의 연극 만들기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슬레이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연극 만들기는 대문자 플레이 프로덕션이고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연극 만들기는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